김현정의 뉴스쇼 이어서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행간은 뭡니까?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죠. 예. 서울 광화문이 일대가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부터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평창과 진해에서 일정을 보낸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공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6박 7일 여름 휴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대통령 휴가 가면 저도 정치 뉴스 좀 안 읽을 수 있겠지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럴 때 휴가를 간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금 좀 시끄러운데요. 예. 대통령 휴가지는 뭐 늘 관심거리가 될 만하죠. 근데 이번엔 평창과 진해 군 휴양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뭐 어제 평창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휴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좀 뜨거운데요. 바른정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휴가를 떠날 때냐 뭐 이런 비판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것은 다소 안이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뭐 비판적인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 측이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휴가지에 계시더라도 업무를 보시는데 큰 이상은 없다. 언제든 군 지휘부와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휴가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아, 물론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북한이 대통령 휴가 일정을 알고 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자, 대통령의 6박 7일 여름 휴가.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같은 휴가다입니다. 아, 예. 문 대통령 막상 휴가를 떠났지만 이게 휴가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왜 평창도 가고 진해도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도나 군 휴양지에서 뭐 그냥 일정도 공개 안 하고 조용히 머무르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휴가지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 휴가를 떠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야당에서 이 비상시국에 무슨 휴가냐 이런 비판을 내놓을 게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상했겠죠. 네. 네. 그렇지만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 휴가를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떠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차례 휴가를 떠나겠다고 공약을 많이 했어요. 예. 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뭐 여러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가는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국민들한테 마음은 이 북한 미사일 전국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군 휴양지로 곧바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평창을 들린 이유도 결국은 휴가 가서 일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죠.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ICBM 전국에 무슨 휴가냐 비판을 의식한 행보 그게 곳곳에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같은 휴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매한 휴가다. 그럼 네. 그 다음 행간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인간은 대통령의 행선지 여행지도 정치적 메시지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휴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되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이 휴가 안 떠나는데 장관은 그러면 떠날 수 있겠느냐? 청와대 수석은? 그럼 일반 공무원은? 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휴가 떠날 사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로 갈까? 농촌으로 갈까? 어촌으로 갈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휴가를 진짜 안 갔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휴가를 안 떠났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휴가냐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휴가를 떠났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노동자들의 휴가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 유급 휴가에 15일 정도 있는데 이거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일에서 6일을 쓰면 2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예. 고용 창출 효과도 38만 명에 달한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휴가를 안 떠나는 것보다 떠나는 게 일단은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좀 가시라고 이 응원 문자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강영식님, 할 라인이 있는데 뭐 휴가 가서도 얼마든지 지시할 거 지시하고 보고받을 거 보고받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면 이제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분들이.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왜 휴가지를 진해로 선택했을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름 휴가지는 경호상 이후로 그동안에 공개를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 갔다 온 다음에 날짜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만 공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휴가지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예. 뭐 평창은 뭐 당연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실 것 같고요. 진해로 그러면 선택한 이유는 뭘까? 진해는 그러니까 해군이 밀집되어 있는 해군 사관학교도 있고 예. 해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 추가 도발을 해도 언제든 해군을 통해서 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예. 뭐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가를 안 떠나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휴가를 떠나지만 저는 진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의 행간이 있다면 네.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휴가가 끝나면 전국이 확 바뀐다입니다. 그러면 휴가 중에 역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어떤 구상을 해갖고 나타나니까 예, 맞습니다. 휴가 뒤가 문제다. 아.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흔히 무슨 구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우린 청남대 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름휴가 마친 뒤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나라 경제가 뭐 확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예. 여름휴가에 복귀한 뒤에 아마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뭐 지금 보수 세력에서 베를린 선언 폐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구상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곧바로 8.15 광복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때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굳이 대북 구상이 아니더라도 적폐청산 문제가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협치 문제.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협치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마 진해 구상을 통해서 내놓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진해 구상이 나오면 진짜 휴가인 듯 휴가가 아닌 그런 그렇죠. 휴가가 되는 거죠? 휴가 같은 휴가가 예. 될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휴가를 떠난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부분적으로 휴가를 시작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구상을 미리 또 예상하면서 뭔가 머리들을 열심히 써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 휴가 같지 않은 휴가들 다들 보내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예. 자, 오늘 김성환 행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네. 그 다음 행간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인간은 대통령의 행선지, 여행지도 정치적 메시지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휴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휴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야 되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이 휴가 안 떠나는데 장관은 그러면 떠날 수 있겠느냐? 청와대 수석은? 그럼 일반 공무원은? 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휴가 떠날 사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로 갈까? 농촌으로 갈까? 어촌으로 갈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휴가를 진짜 안 갔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휴가를 안 떠났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휴가냐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휴가를 떠났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노동자들의 휴가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 휴가를 떠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야당에서
이 비상시국에 무슨 휴가냐 이런 비판을 내놓을 게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상했겠죠. 네. 그렇지만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떠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차례 휴가를 떠나겠다고 공약을 많이 했어요. 예. 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뭐 여러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가는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국민들한테 마음은 이 북한 미사일 전국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군 휴양지로 곧바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평창을 들린 이유도 결국은 휴가 가서 일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죠.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ICBM 전국에 무슨 휴가냐 비판을 의식한 행보 그게 곳곳에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같은 휴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매한 휴가다. 김현정의 뉴스쇼 이어서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행간은 뭡니까?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죠. 예. 서울 광화문이 일대가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부터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평창과 진해에서 일정을 보낸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공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6박 7일 여름 휴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대통령 휴가 가면 저도 정치 뉴스 좀 안 읽을 수 있겠지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럴 때 휴가를 간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금 좀 시끄러운데요. 예. 대통령 휴가지는 뭐 늘 관심거리가 될 만하죠. 근데 이번엔 평창과 진해 군 휴양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뭐 어제 평창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휴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좀 뜨거운데요. 바른정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휴가를 떠날 때냐 뭐 이런 비판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것은 다소 안이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뭐 비판적인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 측이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휴가지에 계시더라도 업무를 보시는데 큰 이상은 없다. 언제든 군 지휘부와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휴가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물론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북한이 대통령 휴가 일정을 알고 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자, 대통령의 6박 7일 여름 휴가.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같은 휴가다입니다. 예. 문 대통령 막상 휴가를 떠났지만 이게 휴가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왜 평창도 가고 진해도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도나 군 휴양지에서 뭐 그냥 일정도 공개 안 하고 조용히 머무르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휴가지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 유급 휴가에 15일 정도 있는데 이거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일에서 6일을 쓰면 2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예. 고용 창출 효과도 38만 명에 달한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휴가를 안 떠나는 것보다 떠나는 게 일단은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좀 가시라고 이 응원 문자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강영식님 할 라인이 있는데 뭐 휴가 가서도 얼마든지 지시할 거 지시하고 보고받을 거 보고받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면 이제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분들이.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왜 휴가지를 진해로 선택했을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름 휴가지는 경호상 이후로 그동안에 공개를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 갔다 온 다음에 날짜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만 공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휴가지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예. 뭐 평창은 뭐 당연히 무슨 이유 때문에